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화전자 볼 텐데요. 삼화전자는 제가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떠나서 어떤 특정 매집 패턴, 어떤 미친 수준의 매집일까 아니면 매도일까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그냥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수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학습용 강좌고 모든 매매 책임은 매매하시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화전자. 제가 삼화전자는 원래 잡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얘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기 전에 급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급등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은 물량을 매집을 해야지만 급등이 된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죠. 물량 없이 그냥 상승해버리면 남 좋은 일만 생기죠. 뭐 그게 아니라면 올라가면서 매집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잡주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동안에 상승하기 전에 매집했던 흔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 둘, 뭐 셋, 아니 셋, 넷 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초급등하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매집해서 됐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잡주라고 생각하고 잘 안 보고 있던 녀석인데 오늘 캔들을 보면서 어제 그제 3일 캔들을 보면서 어쭈 이게 매집일 수 있겠네라는 그런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작은 캔들을 머물고 있죠. 작은 캔들이라는 것은 작은 거래량과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자, 거래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거래 대금도 250억대, 시총은 지금 1200억대입니다. 작은 캔들, 작은 거래량입니다. 작은 캔들, 작은 거래량으로는 많이 팔 수 없죠. 자, 근데 이 위치에 올라오게 되면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전 자리니까는 팔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 치면 세력이 만약에 여기에서 팔아버렸다면 주가는 하락하는 게 맞을 텐데 여기 작게 머문다라는 것 자체가 어제 들어왔던 사람, 그 앞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큰 움직임이 없으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큰 움직임이 없으니까 지겨운 사람은 나가라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매집인가? 이 캔들이 매집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매집이라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캔들, 이 캔들, 이 캔들 이거 다 매집의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한가 치고 장대 밀린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한가 들어간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가 매집이라면 이만큼이 매집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매집이 될 테고 이거는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통째로가 매집이라면 이 시세를 크게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앞쪽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상한가 쳤고 상한가 쳤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하한가 들어가면 공포스럽죠. 공포스러운데 여기는 또 뭡니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공포스러운 하한가 자리에 또 상한가를 들어갔더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혼란스럽다 이런 뜻으로 이제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상 들어갈 땐 좋았죠. 하 들어갈 때는 와, 내가 뭐 빠져나오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또 상까지 갔더란 말입니다. 와,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됩니까? 23%, 21%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쳐버린 수준의 흔들기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흔들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미쳐버릴 정도로 팔았거나 개미들이 미쳐버릴 정도로 매집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침 작은 캔들이 나왔으니까 어쭈? 이게 매집이면 이것도 매집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집이라면은 시세를 다시 한 번 더 분출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이 1300원 있죠? 1300원 있으면은 10배 가면 무조건 그냥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딱 10배 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어쩌 이 작은 캔들이라고 호호 이거 수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쪽을 쭉 밀어보니까 여기 보면 유상증자가 있죠?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있고 감자 있고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자, 감자했을 때 400만 주였는데 그 뒤에 3,990원 뭐 3,040원 해가지고 이렇게 730만 정도의 많은 물량이 상장이 됐습니다. 3,990원 그 이하로 3,990원 이하로 여기입니다. 대략 여기입니다. 그러면 유증된 물량도 손질도 시켰죠. 손질도 시켰고 사탕값도 줬고 또 손질도 시켰고 그러면 감자 이후에 물량을 많이 매집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침 이때도 어쩌면 매집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모습이 매집이라면 1, 2, 3, 4, 5년 동안 매집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가 매집이라면 통째로 밀어봐도 이때부터 언제입니까? 2009년도부터 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14년 동안에 신고가 위치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순하다라는 겁니다. 거래량도 유례 없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죠. 유례 없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유례 없이 팔아치웠든지 유례 없이 매집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 유례 없는 거래량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없을 겁니다. 유례 없는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유례 없는 매집이나 유례 없는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대시세를 분출을 앞두고 있거나 대하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삼화전자를 또 심스럽게 보는 이유가 원래 예전부터 삼화전자, 삼화전기, 그리고 삼화콘덴서 이 세 개 종목들이 뭐 트리오로 다녔습니다. 삼화 시리즈라고 하죠. 근데 자, 삼화콘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최저가 3,590원인데 10만 9천원 찍었으니까 이거는 뭐 25배, 30배 가까이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화 시리즈가 30배 가까이 급등했던 완전히 주가 조작으로다가 뭐 돈을 벌었다 치면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그런 먹어본 전례가 있는 아주 그 존경스러운 행님들이다. 실력으로 봤을 때 아주 존경스러운 행님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던 전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삼화 정규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에 2,800원 하던 것이 52,000원 갔으니까 20배 넘게 갔습니다. 20배 넘게 갔습니다. 그 삼화전기도 그러고 삼화콘덴서도 그러고 잘 해먹었던 전적이 있다. 그러면 잘 해먹었는데 또 해먹고 싶을까요? 안 해먹고 싶을까요? 해먹고 싶을 겁니다. 근데 삼화콘덴서는 이미 바닥에 주스다가 위에서 팔아먹었으니까 이거 다 받아주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뭐 감자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매물대들은 그냥 온전하게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거 매집해서 더 높이 올라가긴 힘들다라는 거죠. 삼화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 추가 상장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삼화전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한 이후에 물량이 이렇게나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확보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유정 들어왔던 사람들도 지금쯤엔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저라도 수익 실현했을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손실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어디에선가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통큰 매집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과거에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상하를 흔들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신고가 위치에서 자, 여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고가입니다. 요렇게 보면 자, 신고가 위치거든요. 여기. 자, 이만큼 다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상한가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한가 15% 시절, 요거는 12% 같고, 요거는 저가가 하한가, 이건 고가가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연장해 보면 고가는 14.8, 저가는 하한가. 그리고 또 여기 저가는 11%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상을 쳤는데 상치고 하치고 상치고 하치고 하니까 상하 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여기가 수년치의 신고가였고 상장 이래 신고가였다라는 겁니다. 상장 이래 신고가가 통째로 매집이라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그게 얘기입니다. 대략 4천원 단인데 그 뒤에 돌고 돌아서 5만 9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에서 미친 흔들기 상하 한 것이 큰 매집이 됐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도 상치고 하치고 상치고 짱대 누르고 했던 것이 통째로 매집이라면 먹어본 애들이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지금 저가는 1,300원 13,000원인데 대략 13,000원대인데 10배 같죠. 근데 아까 전에 간 것은 20배 30배도 간 게 있죠. 그래서 삼화 시리즈들이 세력들이 그쪽에 놀다가 그쪽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삼화전자를 갈아타는 긴 시간의 여정을 했다면 주가는 크게 폭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RNL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는데요. 그게 한 3, 40배 갔던 것 같은데요. 그게 시총이 뭐 수백억대에서 수천억대로 막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500원 안 하던 게 몇만 원씩 갔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 RNL 바이오의 그 라정찬이라는 회장분이 계셨죠. 그 그룹의 그 라정찬이라는 분이 이제 뭐 돈 배달, 금융권에 돈 배달 사고 뭐 주가 조작 인류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뭐 검찰 조사도 받고 풀려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벌어들은 돈이 어디로 갔냐면요. 자, 네이처셀 한번 볼게요. 아레나 바이오에서 이제 그 벌어들인 돈들이 저는 네이처셀로 갔다고 보는데, 네이처셀로 이동했죠. 왜냐면 대주주들이 이쪽으로 라등찬 이분이 네이처셀로 갈아탔으니까 말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네이처셀이 500원 찍고 있을 때, 500원 찍고 있을 때, 자, 200원대, 뭐 500원대 찍고 있을 때, RNL 바이오가 상장 폐지가 된 순간에, 그때 벌어들인 그 대주주가 네이처셀러였고, 네이처에서 주가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제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는 500원 언저리 여기 오가고 있었는데요. 500원. 근데 이게 나중에 얼마 찍었냐면요. 돌고 돌아서 긴 시간 동안에, 자,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됐냐면, 6만 1천 원. 그러면 이게 뭐 20배, 200배 가까이 간 그런 기염을 토했죠. 그러니까 아레나바이오로 벌어들인 돈으로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으로 넘어와서 했던 것이라면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럽게 보는 게 사마전기에서 벌어들인 돈, 사마콘덴스에서 벌어들인 돈, 이 돈으로 덩치가 작은 사마전자를 가지고 논다면 지금 딱 1,000억입니다. 여기 3,000원대 놀 때는 3분의 1이니까 3, 400억, 400억대 정도밖에 안 되죠. 400억대. 그 돈으로 매집하고 여기서 또 매집해봐야 지금 해봐야 1,000억도 채 되지 않는데 대주주 유통주수 대주주 지분율 44% 빼고 나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여기에 다시 들어온 거라면 RNL 바이오가 날뛰었던 것처럼 네이처셀처럼 날뛸 수도 있다. 네이처셀이 200배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화전자도 이게 지금 매집이란 말인가?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되었다는 뜻이지, 이렇게 매집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얘기를 돌파하게 되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초급등주가 돼가지고 시세를 크게 분출했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바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설계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설계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와 생각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그 스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3% 배워먹고 5% 배워먹고 나왔는데 나중에 뭐 10배, 20배, 30배, 40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투자자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설로 세워본 시나리오인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신호는 아닙니다. 학습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소중한 타인의 재산을 제가 사라 말아라 하는 것도 저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습용으로 참고용으로 또 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화전자는 오늘 우리가 다뤘던 멤버십 영상에서 잠깐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멤버십 영상에 언급됐던 종목들입니다. 더 많은 공부거리를 또 하시고 싶다, 공부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